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가 곧 이뤄질 거란 가능성이 흘러나오면서요. 관저 앞은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관저 앞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관저 앞 상황인데요. 오늘 굉장히 사실 날씨가 춥습니다. 한파에도 저렇게 관저 주변에는요.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측의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또 롱패딩, 또 모자, 은박담요 등 여러 가지로 또 중무장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저렇게 큰 전광판을 설치해서 한 명 한 명씩 올라와서 발언을 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는요, 거의 전날부터 밤샘 집회를 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의 탄핵 반대 집회는 나날이 인원이 좀 늘어가고 또 집결을 해서 더 중무장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어제 사실 관저 앞에서는요, 윤 대통령의 모습이 포착됐었죠. 병원으로 보이는 남성들과 등장한 윤 대통령, 사실 관저 바로 앞에 있는 거의 철문 밖까지 내려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체포를 대비해서 세워둔 버스 차벽에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는 모습도 보여졌는데 저희가 어제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윤 대통령 거의 관저 밖까지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요. 또 저렇게 차벽으로 세워둔 것으로 보이는 경호처의 버스 인근까지 가서 둘러보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네. 윤 대통령이 왜 모습을 드러낸 건지 지금까지 좀 취재가 됐나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답변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산책했을 뿐이다. 네. 산책에 나선 것이다. 관저 앞마당에 이제 나와서 산책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여기서 제가 번역기를 조금 더 돌려보겠습니다. 네. 여권 관계자들한테 물어봐도 여권 관계자들조차도 아마도 야권에서 도피설이 제기하다 보니까 뭔가 모습을 드러낸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관측들도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속내가 뭔지 취재는 안 됐지만 일단 주변 분위기는 그렇다. 그런 말씀이신 건데 윤 대통령이 저렇게 모습을 드러내자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어제 망원 카메라로 대통령이 찍히는 상황을 두고 이런 비유로 비판을 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곰이 나타났다고 찍는 모습과 다를 게 뭐냐고요.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으로 보이는데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지금 도피소리를 나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모습이 뭐 긴 거리에서 망원 카메라로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뭐 야간에 동물의 세계에서 뭐 곰이 나타났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찍어낸 뭐 그런 모습하고 다르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죠. 그 거기 나타나셔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경호원들 격려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박민영 대변인. 그 정성호 의원이 비판하고자 하는 정확한 포인트가 뭘까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답정너식으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현희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란 속에 윤석열이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제보들이 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추하고 비겁한 모습이다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어제 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좀 무리하게 이 도피설, 소위 이제 가짜 뉴스로 규명이 된 것인데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어찌 보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건재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관저 밖으로 나온 게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막상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가짜 뉴스에 반응해서 이 모습을 드러내니까 이제 와서는 동물의 왕국에 또 비유를 하면서 조롱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민주당이 어떤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만들고 그 가짜뉴스에 또 대통령이 대응을 하면 또 그것을 가지고 좀 대통령을 조롱하는 모습이 현재 이 대통령이 이 관저 밖을 둘러본 것에 대한 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좀 적절한 비판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저희 취재에 따르면은 저 영상 속 남성 윤 대통령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저렇게 관저 밖에 직접 나와서 모습을 보인 상황인데 어제 저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어제 한 방송에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현재 관저에 있다고 해서 그 전에 또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서재현 부위원장님. 야권에서는 이 향후 도주 의혹을 열어놓고 또 비판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진짜 속내가 뭔가요? 속내 자체는요. 대통령을 조롱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대통령께서 대통령다움, 즉 국민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수사를 받으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수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 체포를 이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도 지금 2차 집행을 방해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네.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대통령이 행여나 또 도주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비상계엄 현행범이 지금 35일 동안 지금 관제에서 산책할 정도의 지금 우리나라 국격이 훼손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항을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과도한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전현희 의원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190명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다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또 드립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상황을 두고 또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야당에서 계속 제기하는 윤 대통령의 도주 의혹에 대해서 이게 구속영장 여론을 만들려는 전략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들어보시죠. 대통령 도주설이 왜 자꾸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체포영장 다음에 구속영장까지 민주당에서 계속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은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보통 발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여론을 계속 앞당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니까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을 보면은 이게 도주 우려가 있거나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사실 발부가 되는 거니까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여론을 조성하는 거다. 여기에 동의하세요? 예, 맞습니다. 사실 좀 수색을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공수처가 수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다. 네. 윤 대통령을 체포하러 들어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경호처의 방어 논리를 또 무력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 때문에 체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또 기각이 된 것이고 예.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도주 우려라는 이 논리밖에 남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 관저 인근의 다른 시설로 도피할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처음엔 윤 대통령이 관저 안에 숨어 있다라는 식으로 또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공수처가 체포를 실패하자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도피할 수 있다라는 그 제보가 있다라는 또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 수사기관에서 관할해야 될 일을 민주당이 여론전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을 계속해서 여론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을 위해서 제가 여론전을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구속영장 발부의 마지막 세 번째 조건, 사건의 중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증거인멸 조작도 만약에 대통령 시절이 아니고 검찰총장 시절 때 범죄 행위였으면 만약에 소추에 대해서 그걸 차치하더라도 불구속 수사가 맞겠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 지금은 12월 3일입니다. 작년 35일이고 다른 모든 분들은 다 구속된 상태에서 우두머리라고 하는 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시도했는데 지금 또 관저에는 국회의원 또 들어오고요. 어느 누구나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증거인멸 조작 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발부 이유는 사건의 네. 중대성 자체가 이게 국헌 문란을 넘어서 이게 전 세계가 경악했지 않습니까? 이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체포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지극히 법적인 국가의 당연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권 야권 여러 가지 해석들을 주고 계신데 사실 대통령의 속내를 한 번 더 짚어보자면요. 이남희 기자.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대통령의 행보가 계산된 행동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사실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게 지지자들에게 사실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이 편지를 또 직접 서명까지 해서 공개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노출하는 윤 대통령의 행보가 정말 계산된 행동이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야 관계자들 여러 사람하고 예. 얘기를 좀 들어봐도요. 계산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마 이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지지층에는 저 이렇게 건재합니다. 네. 안심하십시오.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이렇게 여러 지지층 또 반대층들이 시위를 하고 물리적 동원 이런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한가하게 산책을 그럴 수 있죠. 한다라는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남희 기자가 취재한 거에 따르면 여론이 어디로 좀 움직이고 있다고. 이거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봐야 되고요. 사실은 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평가가 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저렇게 전운희 감도는 사실 관저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호처가요, 쇠사슬로 관저 보조 출입문을 봉쇄하고 또 주변에 차벽과 철조망까지 설치해서 그야말로 요새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맞서서요. 경찰은요. 또 재집행 때 관저지짐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부실한 준비가 있어서 무산됐던 1차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좀 서두르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좀 준비하려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좀 해봤는데 1차 집행은 뭐 평일 일과 시간에 집행이 시도됐지만 2차 집행 때는 야간에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남희 기자, 네. 형사기동대라는 조직이 투입될 네.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일단은 제가 그 경찰 출입 기자한테도 계속 물어봤는데 일단은 형사기동대는 검토 중인데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그 역할을 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예. 사실은 제가 예전에 처음 기자 생활하면서 경찰 출입할 때는 이 그 형사기동대가 아니었어요. 이름은 바뀌어 왔는데 뭐 1986년에 만들어졌는데 전국에 이제 조폭 조직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강력범죄 수사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으로 거론이 돼 왔습니다. 당초에는 경찰 특공대가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 형사기동대가 투입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형사기동대가 새롭게 또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 앞서서도 경찰특공대 얘기가 나왔었는데 경찰특공대 대신에 형사기동대를 네. 투입할 거다 이런 건가요? 일단 경찰 특공대의 역할은 뭐냐면요. 대테러 범죄거든요. 예. 경찰 특공대를 지금 하는 거는 소설 같은 얘기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청을 찾았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은 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경찰 특공대에서 뭐 헬기를 날려서 띄울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관저에서 격추를 한다거나 더 물리적으로 강하게 대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외신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 때문에 이 경찰 특공대 대신에 형사기동대를 투입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유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가장 강한 인력으로만 구성된 조직을 꾸려서 그 조직을 특별하게 바로 투입시켜서 그냥 잡겠다 이런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사기동대가 이제 성격이 보면은 조직 폭력배들도 잡고요. 예전에 이제 뭐 유영철, 강호순 이런 연쇄살인범 예. 수사에도 투입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제 형사기동대라고 하는데요. 이제 어떤 체포나 이런 것들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하는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이게 언제 또 체포영장이 집행될지 모른다면서 밤새 그야말로 관저 앞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요. 일부 아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백골단이라는 조직이 조직돼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들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와 대통령에 대한 체포 행위가 국가를 비상사태로 만들 수 있고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의 극도의 혼란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는 국민으로서 미리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대통령 관저 주변을 감시하는 겁니다. 자, 이남희 기자. 네. 일단 백골단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이게 조직의 공식 명칭이 그러니까 반공청년단이고 여기에 백골단은 예하 조직으로 운영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정확히 무슨 조직이에요? 일단은 공식적으로 이분들이 설명한 것은 이제 2030 남성들로 조직된 이제 윤 대통령을 지키자는 시위대다. 그런데 이제 하얀 모자를 오늘 쓰고 기자회견에도 등장했어요. 네. 그런 하얀 헬멧을 또 쓰고 또 관저 주변에 모였고 저기 그래서 현장 이제 현장 사진이군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백골단이라는 이제 별칭이 붙은 거고 또 뭐 붉은 경광봉, 그러니까 멸공봉을 구비하면서 이제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겠다,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백골단이라는 명칭 때문에는 조금 놀라긴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이 열렸잖아요. 근데 이 기자회견을 주선해 준 사람이 김민전 의원이더라고요. 맞나요?
맞아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직접 부탁을 받고 오늘 이 기자회견을 들어올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기자회견을 의원이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김민전 의원이 주선해서 오늘 바로 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선 일단 박민영 대변인 또 비슷한 또래시니까 젊은 세대니까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해요. 백골단에 대해서. 백골단이라는 게 저희 세대가 이 알만한 그런 조직 개념은 아닌 것 같거든요. 다만 좀 막연하게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저도 있어서 사실 백골단이라는 표현을 보고 저 좀 놀랐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주선을 했다라고 하니 좀 놀라서 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좀 어떤 분위기인지 좀 알아봤는데요. 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좀 수소문을 해보니까 좀 관저 앞에 지키고 있는 이 시위대 소위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좀 부정적인 기류가 많은 것으로 좀 파악이 됐습니다. 백골단에 대해서 좀 선을 긋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뭐 어떤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 반공 메카시즘적인 그런 이념으로 이 경찰과 대치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시위의 본질을 호도시키지 말라. 이제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집회에서도 백골단과 좀 선을 긋는 모습이 보인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에 김민전 의원이 좀 이런 여론들을 의식을 했는지 또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페이스북에 좀 해명도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 추운 날 밖에서 고생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 맥락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기자회견을 열어줬는데 알아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 그래서 또 자신이 오판했다. 또라는 이런 또 일종의 사과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확인을 했고 당에서도 좀 이렇게 윤 대통령을 결사옹위하겠다라는 이 분위기를 풍기면서 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거리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일단 인원이 모인 겁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젊은 세대가 좀 주축이 되었다는 부분이 사실 눈길을 끄는데 집회를 나가 보시거나 아니면 저 상황을 봤을 때 젊은 세대들이 점점 탄핵 반대 집회로 모여들고 있다. 이런 여론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현장을 좀 찾아본 제 기자분들과 소통을 많이 해보니까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근데 그게 좀 자발적으로 모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 보수 정당의 집회 과거와 좀 달라진 모습이 있는 것인데 이분들이 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관저 앞까지 모여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좀 집중적으로 규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민주당 이 정권에서 겪었던 특히 젊은 이 남성들, 그러니까 어떤 뭐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라든가 좀 이런 것들이 좀 단순하게 탄핵 이후에 민주당 집권했을 때 어떤 그런 우려들도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 일단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현상이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고 우리 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부위원장님. 근데 김민전 의원이 물론 오판이었다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왜 국가기관들 간의 충돌이 우려되고 또 관저 앞 집회 상황도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잡아준 게 적절했냐 이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공익성을 위해서 하고 또 저기는 이제 소통입니다. 국회. 그래서 아무나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기서 백골단에 대해서 그 목소리를 그 장소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오판했다고 하면 그게 넘어가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김민전 의원은 아마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최소한 제명은 아니더라도 좀 이런 모든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을 것이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걸 봤을 때는 김민전 의원과 동조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30 진짜 국가를 위한 그 백골단이던 남성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추운 날 이렇게 나와서 시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치안, 그래 유혈 상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따뜻한 핫팩이라도 음료수 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네. 제가 아까 백골단이라는 용어에 놀랐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백골단이 근데 무슨 용어인데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저희 패널로 나온 사람들은 백골단 세대는 아니에요. 근데 이 백골단이라는 용어 자체가 예전에 이승만 정부 때 자유당에서 정치 깡패를 불어서 백골단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980년대 이제 민주화 집회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사법경찰관 진압하던 사법경찰관을 일컬어서 백골단이라고 했습니다. 약간 민주화 탄압의 상징 같은 존재처럼 불려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백골단이라고 부르던 사람들도 이렇게 좌파 진영에서 굉장히 좀 문제 삼을 수 있는 용어인 것 같다라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단어에 대해서 이 이름에 대해서는 또 좀 그 비판적인
그 보수 진영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뭐 집회 참가자들조차도 우려를 할 정도라고 하니 실제로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는 대목인데 어떻게 좀 사태가 흘러갈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사실 한남동 관저 앞 상황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파라서 굉장히 사실 날씨가 추워요. 그런데요, 이 한남동 관저 앞에 특이한 버스가 한 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버스냐면요. 바로 난방버스라고 합니다. 이게 한남도 관저 앞에 6대나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100여 명의 지지자들이 저기에서 몸을 녹이고 그랬다는데 저 버스 누가 대절해 준 거예요? 지금 보면은 후원, 자유대한민국 원로회의라고 돼 있는데 일단 윤 대통령 지지층이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렇군요.